스승님, 산삼이 아니라 이것으로 병을 고친다고요? 헐떡이며 달려온 청년이 허준 앞에 무릎을 꿇는다. 뒤에는 목을 부여잡고 괴로워하는 노인이 있다. 목에 가시가 걸려 숨도 못 쉬는 상황. 선생님, 아버님 목에 생선 가시가 걸려 숨이 넘어갑니다. 비싼 약재라도 써주십시오. 허준이 차분하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약장이 아니라 부엌의 식초와 오줌 싸개 키를 집어든다. 허준의 선택은 고작 식초? 비싼 약은 필요 없다. 집집마다 있는 이것이면 충분하느니라. 허준이 식초를 물에 타서 노인에게 조금씩 마시게 한다. 식초의 산 성분이 가시를 부드럽게 만드는 원리. 식초물로 목을 적셔 가시를 녹이고 그 다음엔 노인의 머리에 키곡식을 고르는 도구를 씌우고 주걱으로 딱 소리나게 내리친다. 깜짝 놀라게 해서 가시를 뱉게 하라. 캑캑거리다 가시를 툭 뱉어낸다. 어우, 살았네. 허준이 인자하게 웃으며 가장 좋은 약은 멀리 있지 않다. 명의는 병을 고치는 자가 아니라 백성의 형편에 맞는 길을 찾는 자다. 독이 퍼지는데 닭을 잡으라고요? 허준의 기상천외한 처방. 산에서 나무를 하던 백성이 진해에 물려 팔이 시커멓게 부어오른 채 실려온다. 온몸에 독이 퍼지기 직전 마을 사람들은 당황한다. 선생님, 이 독을 빼낼 귀한 약재가 없습니다. 어떡하죠? 허준이 환자의 팔을 보더니 마당에서 놀고 있는 닭을 가리킨다. 허준의 처방, 닭의 입을 벌려라. 예? 지금 삼계탕을 끓이시게요? 농담할 시간 없다. 당장 닭의 입 안에 고인 침을 모아라. 사람들이 닭의 입에 면수건을 넣어 닭의 침을 적신다. 허준이 그 수건을 환자의 상처 부위에 바른다. 진해의 천적은 닭의 침이 독을 중화시킨다. 시커멓던 팔의 붓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으며 환자가 깊은 숨을 내쉰다. 허준이 닭에게 모이를 주며 평온하게 말한다. 하늘은 병을 주면 반드시 곁에 약도 함께 두셨다. 자연의 이치를 알면 발밑에 굴러다니는 풀 한 포기도 천금 같은 보약이 되는 법이다. 길바닥 흙탕물을 마시라고? 허준의 충격적인 응급처치. 티악볕 아래 밭일을 하던 농부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거품을 물며 쓰러진다. 체온은 급상승, 의식불명, 전형적인 일사병 상황. 사람 살려. 몸이 불덩이 같아요. 찬물을 부어도 소용없습니다. 달려온 허준이 환자를 그늘로 옮기더니 갑자기 땅을 파기 시작한다. 약방으로 안 가고 땅은 왜 파는 거지? 당장 깨끗한 땅속 깊은 곳에 흙을 한 바가지 퍼오너라. 허준이 흙을 물에 타서 휘젓더니 밑부분의 뿌연 물만 따로 받아낸다. 지장수의 기적. 허준이 흙탕물을 환자의 입에 조금씩 흘려넣는다. 이것이 바로 천연 해독제, 지장수. 땅의 기운을 머금은 이 물이 몸속의 독한 열기를 씻어낼 것이다. 멈추지 않는 코피. 허준은 왜 종이를 태웠을까? 어린아이가 코를 막고 울고 있는데 손가락 사이로 피가 계속 흐른다. 바닥에는 피 묻은 헝겊이 가득하다. 자막. 1시간째 멈추지 않는 코피. 마을 의원도 포기했다. 선생님, 아이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얼굴이 창백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허준이 침착하게 아이의 고개를 약간 숙이게 한다. 그러더니 주변에 굴러다니는 한지한 장과 불을 찾는다. 코를 막는 게 아니라 종이를 태운다고? 걱정 마라. 이 종이가 피의 길을 돌려놓을 것이니라. 허준이 종이를 태워 그 재를 모으고 동시에 종이를 태울 때 나오는 연기를 아이의 코끝에 살짝 쐬게 한다. 또는 재를 콧등에 바른다. 연기와 재 속에 숨겨진 지혈의 비밀. 불에 탄 재는 성질이 따뜻하고 떫어 혈관을 닫고 피를 멈추게 하는 힘이 있다. 아이의 코피가 순식간에 패고 아이는 안정을 되찾는다. 허준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짓는다. 위기의 순간 당황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큰 약이다. 약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라. 만물은 서로 돕는 짝이 있는 법이다. 종이 태운 재지엔 강력한 지혈제다. 딸꾹질로 죽어가는 양반? 허준의 무례한 처방. 비단 옷을 입은 양반이 사흘 밤낮을 멈추지 않는 딸꾹질 때문에 숨도 제대로 못 쉬며 괴로워하고 있다. 사흘째 멈추지 않는 딸꾹질. 진이 다 빠져 목숨이 위태롭다. 제발 날 좀 살려주게나. 허 의원. 환자를 살피던 허준이 갑자기 인상을 쓰더니 양반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든다. 아니, 환자한테 이게 무슨 무례인가? 이 가짜 양반놈. 네가 남의 귀한 집안을 망쳐놓고
여기서 꾀병을 부리는구나. 양반이 너무 당황하고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개진 채 소리를 지른다. 양반, 이 놈이 미쳤느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순간 딸꾹질이 뚝 멈춤. 벼락 같은 분노가 횡격막을 흔들다. 대감, 이제 딸꾹질이 멈췄으니 저를 벌하십시오. 때로는 강한 감정이 막힌 기운을 뚫는다. 기운이 한 곳에 맺혀 딸꾹질이 된 것이니 큰 충격으로 그 기운을 흐트린 것뿐입니다. 놀람과 화는기를 순식간에 이동시켜 딸꾹질을 멈춘다. 앞이 안 보이는 노모, 허준은 왜 마당에 꽃을 심으라 했나? 노모가 아들의 얼굴도 못 알아보고 손을 더듬거리며 눈물을 흘린다. 점점 멀어지는 세상. 노안과 백내장으로 고통받는 노모. 선생님, 어머니 눈이 이제 아예 안 보이시려나 봅니다. 비싼 약을 살 형편도 안 되는데 어찌 하오리까? 허준이 길가에 핀 노란 감국들국 가리킨다. 마당 가득 들국화를 심고 매일 이것을 하시오. 돈은 필요 없다. 대신 매일 아침 국화꽃에 맺힌 이슬을 모아 어머니의 눈을 씻어드려라. 아들이 정성스럽게 국화 이슬을 모으고 국화차를 끓여 대접한다. 마당 가득 국화 향기가 진동한다. 국화의 찬 성질이 눈에 열을 내리고 독소를 뺀다. 국화는 머리와 눈에 열을 식히는데 으뜸이다.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막힌 기운이 뚫릴 것이니라. 시간이 흐른 뒤 노모가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며 미소 짓는다. 아들아, 이제 네 얼굴이 환히 보이는구나. 흐드러지게 핀 노란 국화밭 앞에선 허준. 진정한 효도는 정성에서 시작되고 약은 자연에 널려 있다. 백성의 마당이 곧 약방이요. 산천초목이 모두 보약이다. 국화는 눈을 맑게 하고 어지럼증을 다스린다. 늘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건강하세요.